하나, 둘, 셋.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병원 보안팀장을 맡고 있는 세모미입니다. 먼저 저희 하나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병원입니다. 수용하는 환자도 많고 일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곳인 만큼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사항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결국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밑에 적힌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으며 저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병원은 본관, 신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신관 10층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어떠한 경로로든 오게 되었다면 알겠다고 대답한 뒤 철저히 무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신관 10층은 현재 층 전체를 창고로 사용 중이며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일은 절대 없으니 이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위에 적힌 어떠한 경로로든 여러분들의 동료 또는 상사의 문자, 무전기, 이메일, 핸드폰으로 오는 착신전화 등 위에처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연락 및 통신수단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동료 또는 상사의 문자 내역, 통화 내역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기록 따위는 없을 겁니다. 저희 병원은 모든 임직원들은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장난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어길 시에는 저희 병원 측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신관 9층에서 당일 당직 근무를 서는 의사, 간호사분들은 905호 입원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방에는 현재 폐쇄된 공실이며 앞으로도 공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안에서 누군가 열어달라고 절규해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만약 당직 근무 도중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면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그 뛰는 소리의 근원은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찾는다 해도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입원실에 있는 환자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니 그 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로 그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네 번째, 해가 저문 후 본관 6층의 비상구 불이 그날따라 계속 깜빡거리고 붉은 빛이 돈다면 모든 환자들은 병실로 대피시키시고 2시간 동안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주의를 주십시오. 환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모든 환자들이 입원실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입원실 문을 봉쇄하십시오. 그 다음 비상구 문을 잠그고 6층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원 휴게실에 모이십시오. 모든 직원들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면 문을 확실히 잠그고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6층의 직원 휴게실에 항상 이어폰과 mp3가 비치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2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고 청소 직원분들은 복도 벽에 나 있는 검고 커다란 손톱 자국을 지워주십시오. 바닥에 묻어있는 검은색 진흙도 청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상구 문을 열고 미처 방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있다면 보안팀에 연락하십시오. 금방 그들이 와서 회수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과 똑같이 돌아왔다면 이제 모든 문의 잠금과 봉쇄를 풀고 환자들을 안심시키십시오. 자세한 설명과 후속 조치는 전담팀이 맡아 알아서 조치할 것이니 더 이상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만약 신관 8층 당직 근무 중 복도에서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을 만큼 머리가 긴 여성이 여러분에게 등을 보이고 있다면 더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본다면 그녀가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생각보다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시선을 떼십시오. 만약 여기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면 뒤로 돈 그녀가 서서히 미소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 미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될 것들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다음날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장애 및 정신착란 또는 과로사 처리될 것이며 저희는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가 뒤를 돌기 전에 시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괜한 호기심으로 인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6번째, 만약에 갈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중절모를 눌러쓴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체열실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절대로 실제 위치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재차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답하십시오. 그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7번째, 직원 휴게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침대를 둘러싼 커튼을 치고 주무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휴식은 침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커튼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난다면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십시오. 8번째,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병원은 응급실 근처를 제외하고는 고요해집니다. 웬만하면 혼자서 오랫동안 병원 복도를 거닐거나 어두운 곳에 있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9번째, 본관 3층에서 간호사분들은 당직 근무 중에 308호 입원실에서 호출이 온다면 가지 마십시오. 그 호실은 현재 폐쇄되어 있으며 전기 공급 또한 조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10번째, 본관에서는 가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의사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물어보면 전부 성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희 병원 소속 의사들이 아니고 의사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자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니 친절하게 대답하십시오. 굳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11번째, 만약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지하주차장에 가야 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숙지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2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가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뛰어다닌다면 무시하십시오. 자동차 밑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최대한 밝은 곳으로 다니십시오. 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 숙지하시고 계십시오. 이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12번째, 병원 어디서든 어느 시간대이든 인적이 드문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간호사를 마주친다면 더는 바라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 도망치십시오. 어떻게든 빨리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찾지 못했다면 어디든 숨으십시오. 간호사의 발소리가 없어진다면 천천히 밖을 살피고 나오십시오. 마지막 13번째, 만약 본관 지하에 위치한 세탁실에 갈 일이 생겨 가야 한다면 2명 이상의 인원과 함께 가십시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탁실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세탁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탁실의 7번 세탁기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약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긴 머리카락 다발이 보이는 것 같다면 즉시 세탁실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또는 당신이 쓰려는 세탁기에서 긴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거나 끼어 있다면 즉시 세탁기 문을 닫고 반드시 주변에 비치된 청테이프로 봉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병원에서 지켜주셔야 할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하고도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의 안전과 치료가 최우선이며 동시에 직원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주십시오. 참고로 하나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유출에 대비해 가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 날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러지 이 서점에 난방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춥다고 실내에서까지 막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대. 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헌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즘 메로나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좋은 일 하고 가세요. 나 마지막 헌혈이 언제였더라? 뭐 어렸을 때는 헌혈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간만에 헌혈이나 할까?
어릴 때 친구들이랑 헌혈하러 가면 거기 주스랑 초코파이 막 먹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헌혈이나 한번 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시 헌혈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메로나 이 집의 여파로 인해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느 곳보다 방역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헌혈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헌혈의 집이 생긴 이후로 사건, 사고 혹은 안전상의 문제에 대비하여 몇 가지 이용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기하시면서 꼼꼼하게 숙지해 주시고 수칙에 따르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저희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는 흰색 침대와 커다란 금빛 십자가가 새겨진 파란색의 커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다른 색, 특히나 붉은 색깔의 침대 또는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은 커튼이 있는 칸으로 안내해 준다면 잠시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는 척한 뒤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은 모두 커튼색과 같은 파란색의 옷에 금 또는 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며 항상 흰색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복장이 아니거나 마스크의 색이 오래되어 때가 탄 흰색 혹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안내해 주려고 한다면 혹은 목격하신다면 입구 오른편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2-1. 혹시 문이 잠겨 있다면 음료기계 왼편에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눈을 꼭 감은 후 십자가의 차가움이 사라진다면 눈을 뜨십시오. 만약 눈을 감고 있는데 무언가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로 눈을 뜨지 마시고 십자가의 온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 헌혈의 집 특성상 긴급 수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병원에 혈액을 제공합니다. 혈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낮은 온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아이스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이동됩니다. 이때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상자가 아닌 검은색 가방에 혈액을 받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시간과 인상착의를 기억해둔 후 그들이 돌아간다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있어 방해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없애버리는 자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을 목격한다면 그 순간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2-1번 항목에 나와 있던 십자가는 헌혈을 하러 들어가실 때 챙겨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헌혈이 끝난 후 은색의 십자가가 변색이 되어 있다면 나가실 때 데스크에 반납해 주시면 되며 변색이 없으시다면 기념품으로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5번째, 4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4번 항목이 보이셨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반대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혹시 십자가가 없어서 빈손으로 헌혈을 하러 입장하셨을 때에는 십자가가 있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헌혈 시작 전 직원들이 확인하고 없다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2번 항목과 같이 저희 직원 복장이 아닌 것들이 십자가의 유무를 물어본다면 무조건 있다고 해주십시오. 7번째, 헌혈 중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헌혈 중 급격한 움직임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신선한 사람의 피입니다.
8번째, 창문 밖을보다 G 형상을 한 날아가는 무엇을 본다면 직원에게 직접 말한 후 직원들을 도와 창문을 닫고 잠궈주시길 바랍니다. 헌혈 중이라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이마 위에 놓아주십시오. 9번째, 헌혈은 혈액의 전체를 사용하는 전혈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특정 혈액만을 사용하는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성분을 제외하고 다시 체내에 주입되기 때문에 전혈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며 바늘을 2개를 꼽습니다. 바늘을 3개 이상 꽂으려 한다면 침대 아래쪽에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0번째, 성분 헌혈은 위 항목에서 나와 있지만 시간이 전혈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성분 헌혈 침대에는 긴 시간을 헌혈해야 하는 피로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11번째, 헌혈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심장 박동기가 옆에 있다면 천천히 뒤를 돌아 입을 2손으로 꽉 막은 후 입구까지 전속력으로 뛰어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12번째, 현재 메로나 20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음료와 간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빵과 우유를 나가실 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실에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헌혈의 집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에서 스카프 혹은 목도리와 같이 목을 가린 직원이 있다면 당장 나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몸이정신병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치료와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숙지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수칙서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몸이정신병원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주말,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두 번째, 위에 공지된 시간 이외에 긴급 상황이나 위급 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병원에는 당직 근무팀이 있습니다. 기재된 시간 이외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는 병원 우측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2-1. 야간 혹은 기재된 시간 이외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측의 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조명의 불빛이 파란색 혹은 자주색과 초록색으로 깜빡거린다면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또한 그 불빛을 12초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병원 정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접수처가 보이실 겁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신 분은 접수처 우측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접수를 하신 후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 병원에는 환자분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 간호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반 간호사분들과 다르게 운동화를 신고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춤에 곤봉 또는 수갑 등을 차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접수처로 바로 말씀해 주시거나 곤봉과 수갑이 없는 남성 간호사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저희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 밖에서 6층 이상의 층수가 보인다면 절대 창문을 자세히 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 남성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6번째, 저희 병원에서는 거제 장심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붉은색 옷을 입은 직원이 거제 장심을 가슴 상부에 부착하려고 한다면 비상벨 옆에 있는 파란색 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진료를 보십니다. 만약에 진료를 볼 때 말투에서 적대심이 느껴진다거나 무관심한 말투로 진료에 임한다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진료실을 나와 주십시오. 나올 때는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는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뒷걸음질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10초 후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8번째, 저희 병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2명 이상으로 다닙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혼자 다니거나 또는 의사나 간호사의 복장을 하더라도 복장이 매우 더럽고 군데군데 해져 있다면 이 병원을 30초 이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30초 이내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30초가 넘어갔을 경우 최대한 그들에게 눈에 띄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9번째, 저희 병원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입원 환자분들을 위한 자유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바둑을 두거나 눈물을 흘리며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다면 바로 직원한테 가서 말해 주십시오. 그것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가주세요. 그것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해드릴 수 없습니다. 10번째, 병원의 운영 시간이 끝난 후에 혹은 해가 저무른 후에 병원 밖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을 경우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무거나 상상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사라지고 나가고 싶은 충동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이후 즉시 간호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11번째, 동원 치료 중 셀레길린과 에나폰 등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될 약들과 프라노쿠마린, 쿠르톡신 등 약물이 아닌 것이 처방전에 적혀 있을 경우 절대로 받지 마시고 해당 처방전을 접수처에 다시 돌려주신 후 기다리십시오. 파쇄기 소리가 들린다면 안전합니다. 12번째,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그것들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도 현재 확인을 하고 있으나 확인을 하던 관리자들은 모종의 이유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3번째, 계단을 사용하실 때 3층까진 괜찮지만 4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4층 이상의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온다면 절대 마주보거나 스치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4층은 13년 전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층입니다. 14번째, 저희 병원에서 가끔씩 섬뜩한 오르골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너는 훌륭한 발레리나구나 라고 외치고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겁니다. 15번, 10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10번 항목을 보셨다면 그것과 반대로 행동해주세요. 16번째,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가 나란히 서서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다면 그들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섬뜩하게 웃고 있다거나 무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 즉시 4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17번째, 저희 병원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상태를 파악합니다. 만약 설문지에 불쾌한 문구가 적혀 있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질문이 있다면 즉시 설문지를 폐기 처분해 주십시오. 그 후 다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퇴원을 하실 때 저희 병원에서 작은 선물을 지급합니다. 좋은 향기만을 맡으라는 뜻에서 디퓨저를, 좋은 것만 담으라고 에코백을 줍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잠시 후 다른 간호사가 선물을 줄 것입니다. 위 2가지 선물이 아닌 경우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정신병원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칙서에는 요로 끝나는 수칙은 없습니다. 만약 요로 끝나는 항목을 보셨다면 그와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야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일이 정신없고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해 꽤 실증이 난 상태였다. 게다가 카드값이 밀려 있었고 갚을 돈이 부족해서 수익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어쩌다 보니 난 병원 접수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마주치게 되었다. 병원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상당히 좋은 급여 조건을 보자 마음이 변했다. 돈이 너무 필요해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지원했다. 놀랍게도 병원에서 1시간 만에 나에게 답장을 보낸다. 나는 아주 간단한 그러나 이상한 질문들로 가득 찬 면접을 보았다. 어두운 공간을 무서워하십니까? 독실한 신자입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대답했다. 질문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면접이 끝나고 바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 하지 않았다. 앞으로 돈 걱정은 안 하겠다 싶어 마음이 편해졌다. 그들은 나에게 작은 쪽지 한 장을 주었고 그곳에 적혀진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날짜였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날 면접관이었던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다. 나는 병원 1층 접수창고에 배치되었다. 그는 나를 접수창고 안에 있는 직원실로 데려갔다. 그는 내게 모든 직원들이 밤 10시 전에 퇴근할 것이고 나만 여기 있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난 전에 야간 근무 경험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았었다. 그는 낄낄 웃더니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일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키려고 두리번거리다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라는 안내문을 보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읽었다. 저희 병원의 신입사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규칙을 잘 읽고 작업해야 할 문서를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오후 10시 30분이 되면 실내등이 깜빡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20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20분 후에 컴퓨터를 다시 킨 후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밤 11시에 당신은 지붕 위를 걷는 누군가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소리가 극심하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병원에 당신이 혼자 있는 걸 명심하고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이 소리는 약 1시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세 번째, 12시 정각에 뭘 하고 있든 간에 일단 모든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주변 조명,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즉시 끄십시오. 그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승강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누군가가 병실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쳐다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것이고 심지어 당신의 냄새를 맡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들은 후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문을 잠궈둬야 합니다. 네 번째, 새벽 1시가 되면 실내가 더워질 것입니다. 선풍기의 움직임이 멈춰도 억지로 고치지 마십시오. 너무 덥다면 차라리 옷을 벗으십시오. 하지만 직원실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직원실 밖으로 나간다면 그들은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만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로 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말을 건다면 그의 질문에 대답하려 뒤돌아보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안전하며 곧장 직원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성이 말을 건다면 즉시 빨리 달려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의 달리기가 충분히 빠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새벽 3시 이후 언제라도 카운터에 간호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무시하며 당신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녀가 떠나고 난 뒤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계속 거기에 서 있다면 당신의 시야각 중 절대 왼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손을 이용해서 그녀가 보이지 않게끔 눈을 가릴 수도 있지만 절대 왼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새벽 4시가 되면 그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2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오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를 제외한 시각에 직원실이나 병원 밖으로 나간다. 두 번째, 잠을 자거나 깜빡 존다. 난 이 지시사항을 읽고 당황했다. 장난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당혹스러움은 실내등이 깜빡거리기 전이었다. 안녕하세요, 환자님. 오늘 수술 진행하는 거 아시죠? 수술 부위는 심하게 아프진 않으시죠? 이거 수술 동의서인데 읽어보시고 사인 꼭 해주세요. 첫 번째, 수술실은 본관에 15개, 안과병동에 3개, 심장혈관병동에 5개, 총 23개의 수술실이 존재합니다. 각 병동에 있는 수술실은 해당 병동의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수술할 수 있으며 본관에 있는 수술실은 수술 일정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수술실은 항상 멸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키카드 형식으로 수술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시는 선생님 혹은 수술실에 출입하는 인원 중 목에 키카드를 걸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수술 진행을 거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수술 시작 전 수술 안내를 받으시면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동의서 가장 상단에 담당의 란이 비어져 있다면 그것을 못 본 척 시치미를 떼며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을 미루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수술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저희는 수혈할 피가 부족할 때 긴급 수혈을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5번째, 수술 시에 마취를 하고 진행하지만 웃음 마취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검증된 마취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라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집도일하며 들어와 웃음 마취를 사용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6번째, 수술을 위해 들어온 의사가 새와 비슷한 철제 가면을 쓰고 온 경우 그들이 당황할 정도로 최대한 날뛰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7번째, 당연한 일이지만 수술실 한 개당 한 가지의 수술만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다른 수술이 진행 중이라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박수를 7번 치십시오. 8번째, 여러분이 수술을 받기 위해 올라갈 수술대에는 손과 발 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버튼이니 위치를 기억해 주십시오. 9번째, 보통 수술 진행 전 집도의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의사가 기도문 같은 걸 중얼거린다면 즉시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는 의사가 아니며 그의 행동은 그들에게 재물을 바칠 의식을 하는 겁니다. 10번째, 생사의 벽을 넘는 사람이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체이탈은 수술받은 자신의 몸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포탈을 통해 어디론가 넘어간 후 현실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신의 애인이나 가족, 친구를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 사람이 여러분께 어서 이리 오라고 재촉하는 경우 속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되새겨 주십시오. 11번째, 수술실에서 11번 수칙에 대해서 말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다면 빠르게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12번째, 새벽 시간의 수술실은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근무복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새벽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한다면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정중히 돌려보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13번째, 저희 대학병원은 모든 수술실이 사용 중일 경우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 수술실로 이송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만약 간호사 또는 의사가 모든 수술실이 사용 중에 있다고 통지하지 않았는데도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안내를 한다면 집도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십시오. 14번째, 수술을 받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본인이 나약하다는 걸 알리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15번째, 수술 도중 의사들이 기겁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차분하게 무슨 일이 있냐고 되물어 주십시오. 때로는 수술 과정에서 몸에 잠복해 있던 위험한 존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되도록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기겁하는 것도 잠시 침착하게 다른 의료진을 불러올 것입니다. 16번째, 안과병동에서 눈 관련 수술을 받고 난 후 눈이 아프고 뜨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다만 아무 목소리나 듣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 어떤 소리든 흉내낼 것입니다. 17번째,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의학 용어를 섞어 치료법을 설명한다면 듣기 어려우니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8번째, 본관 3번째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2개월간 특수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유증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이 수술실에서 수술한 환자분들은 모두 2개월 안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19번째, 수술을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여러분의 몸을 포박한다면 수술대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0번째, 수술 도중 갑자기 온몸이 무력해지면서 피로감이 쏟아진다면 저항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현상은 마취로 인한 증상이 아니며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저 편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행동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술 안내서에는 4번 수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은 위 19가지 수칙을 지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실에서 어떤 의료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는 병원입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수술은 사소한 실수일지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소한 실수도 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세세한 수칙을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한병원의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출근은 2월 10일 월요일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출근 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무하실 부서를 배정받게 됩니다. 보내드린 수칙서는 여러분의 안전과 환자들의 안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고 근무 후 몇 달간은 상시 소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한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병원 지하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는 없고 엘리베이터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크게 분류구역, C구역, E구역, G구역, P구역, T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소생실과 외상소생실, 처치실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간혹 D구역을 보았다는 인원과 환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류구역에는 한 명의 응급구조사 혹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바깥에는 2명의 보안요원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3-1. 만약 주변 시야로 출입구 앞에 3명 이상의 실루엣이 보이거나 사람이 접근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특성상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3-2. 그 형체가 데스크를 향해 다가온다면 왼쪽 첫 번째 서랍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하얀색 가루를 뿌리시면 됩니다. 하얀 가루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소금이라도 뿌려주십시오. 3-3. 근무 중 8-1 항목의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면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할 필요 없이 중앙 데스크로 사내 쪽지를 이용하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류구역 뒤편으로는 소생실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없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나거나 비명소리가 난다면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C구역은 12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고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기에 중앙 데스크와 마주보고 있어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 C구역 4번 침대를 사용 혹은 정리하다가 갑작스러운 한기가 느껴진다면
환자가 있을 시 검사를 위해 이동한다고 말하고 즉시 침대를 1번 소생실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중앙 데스크에 붉은 팥색의 옷을 입은 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2. 한기를 느꼈을 때 환자가 처치 중이라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환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근무 전 나누어 드리는 옅은 젓갈색의 가루를 주위에 뿌려주십시오. 이것으로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약 5분간 그것들에게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섣부르게 조치하지 마시고 위 항목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5-3. C구역에서 근무 중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낀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중앙 데스크에 준비된 성수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나 공기 때문이 아닙니다. 6번째, 모종의 이유로 맨 구석자리 6번 침대는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침대 옆에 서 있다거나 이불을 끝까지 덮은 채 누워 있다거나 커튼이 쳐져 있고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즉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하고 관련 부서 인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채용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7번째, 이 구역은 8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중증도가 떨어지는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7-1. 이곳에 배치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혈액검사, 심전도, XR, CT 등 기본검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에 의해 가려진 치명적인 질환을 찾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7-2. 3번 침대를 사용 중 탄내가 난다는 환자의 말을 듣거나 본인이 인지하였다면 5-1의 항목을 따르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떠다 침대의 머리맡 공간에 두시기 바랍니다. 7-3. 3번 침대는 절대로 커튼을 쳐서 사방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는 어딘가에 갇히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3번 침대의 위치를 보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8번째, D구역은 6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흰 천이 덮인 시신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얼굴을 확인해 주세요. 9번째, 8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이 쓰여 있던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심정지 환자가 도착하게 된다면 보통은 적어도 도착 5분 전에 병원으로 연락이 옵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들어온다면 구급대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9 구급대원 옷은 주황색 바탕의 옷에 흰색 헬멧 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10-1. 만약 위의 인상착의가 아닌 검정 하양의 배색 조합을 입은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온다면 그들을 2번 소생실 왼편에 있는 문으로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격리병실이지만 사람을 격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10-2. 위 항목은 구급대원이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그저 소생실 앞에 서 있다면 즉시 C구역 코드 블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구역 환자 중 누군가 심정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을 포함합니다. 11번째, P구역은 소아 환자들을 위한 병동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11-1. 소아 환자들은 어둠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P구역은 항상 불을 켜두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 혹은 구석에 불이 꺼져 어둡다면 가루를 뿌리고 팥색 옷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무언가가 불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11-2. P구역 근무 중 딸랑이 소리나
삑삑거리는 아기들 장난감 소리, 모빌이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면 소금물을 머금은 후 뒷문으로 나가 바닥에 뱉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장난기가 많고 항상 놀고 싶어 합니다. 11-3 근무 중 딸랑이 소리가 아닌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뒤로 돌아 그들을 마음껏 안아주세요. 아픈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니까요. 11-4 근무 중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시 중앙 데스크로 가 팥새곳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웃음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관련 부서 직원이 처리할 것입니다. 12번째, T구역은 경증에서 중증도의 외상 환자를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D구역 뒤편 외상소생실에서 처치합니다. 13번째, 외상소생실과 소생실은 빠른 처치와 이동을 위하여 분류구역 바로 뒤편에 위치합니다. 이곳 이외에서 소생실을 목격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팥색 옷을 입은 간호사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소생실은 중증 환자의 빠른 처치와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첨단 의료 장치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처치하러 들어왔을 때 반드시 수칙서와 동봉된 부적을 사원증 뒤에 지참한 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전자기장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2 소생실에서 환자를 소생 중일 경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출입문이 열린다면 담당 의사는 그 환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 환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계하고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현재 메로나 사태로 인해 진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바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이 수칙서는 무조건 시효, 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단어로 끝난 문단이 있다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16번째, 8번 항목은 최근에 추가되었으니 근무 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상. 뭐 내가 자진해서 일한다고 하긴 한 건데 아무렴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네. 영안실 특유의 냄새가 이런 거였구나. 이 냄새 때문에 그런가 괜히 더 막 을씨는스럽고 그러네. 아 잠깐만, 여기 어디에 넣어뒀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영안실 근무자 안전수칙서. 장례식장, 영안실 특유의 분위기와 세간에 떠도는 괴담 등으로 지레 겁부터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세상에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고인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해 주십시오.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테트라폭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테트라폭신이라고 적혀진 화약통을 발견했을 시 폐기실에 가서 즉시 버리십시오. 영안실에 있는 시신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은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1번 수칙에서 말한 것처럼 영안실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머무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모든 시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뜬 시신을 목격했다면 그분의 눈을 감겨드리고 입구에 걸린 극락도 앞으로 가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은 그저 미련이 남았거나 억울한 것뿐입니다. 염습 특성상 혼자서 진행합니다. 일정상의 이유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서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내부에 1명,
외부에 1명, 총 2인으로 진행하며 그 이외는 반드시 1명이서 진행합니다. 연습 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자신 이외 인기척이 들린다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주 드물지만 사망 판정을 받고 옮겨진 시신이 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영안실 내에 벨을 눌러주십시오. 간혹 영안실에서 어떤 낡은 재단을 발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발견했다면 푸른색 서랍에 있는 붉은 칼을 재단에 꽂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일을 마치신 뒤 집에 들어가 절대 집 밖을 나서지 마십시오. 영안실 내부에서 무언가 두드리거나 혹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천장에서 나는 소리라 판단될 경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매달 6일 오후 가장 늦게 들어오는 시신은 반드시 수술대 옆 가장 낮은 캐비넷에 보관 바랍니다. 추가적인 절차는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사후 경직으로 인해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비넷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도 이는 사후 경직 때문이니 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중 전 근무자에게 시신이 눈을 떴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등의 소리를 들으면 고생했다고 들어가서 쉬라 하고 그냥 넘겨주십시오. 시신이 움직이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신이 입은 옷이나 차고 있는 시계 등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죽은 자의 물건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느 시신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면 그 시신이 있던 거치대를 찾으십시오. 있다면 무사하겠지만 없다면 그 즉시 어느 방법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시체가 웃고 있다면 잠시 얼굴을 천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표정은 사후경직으로 인한 현상으로 흔한 일이지만 웃는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한쪽 구석에 매장터라는 방이 있습니다. 매장은 실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안실은 고인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곳일 뿐입니다. 발견 시 문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의 열기는 여러분들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기 충분합니다. 마차 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면 즉시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 자리에 산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흉의 무례함입니다. 만약 아기의 시신 아래에 부모의 시신이 깔려있다면 절대 떨어뜨려 놓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시신을 확인하러 가십시오. 위험하지 않습니다. 매일 업무 보고서를 씁니다. 만약 업무 리스트에 이 세계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것을 작성한 이의 존재는 사라져 있을 것이며 그 업무는 리스트를 본 여러분만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건물 입구에 누렁이라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영안실에서 나올 시 그 개가 당신을 향해 짖는다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청소부가 깨우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십시오. 실내에선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음도 놓치지 않을 만큼의 정숙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나폴 애군병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올해로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다른 애견 병원과 동일하며 입원 및 응급 상황을 위해 한 달에 1-2회 정도 야간 당직을 합니다. 급여는 협의 가능하며 복지 및 기타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야간 당직 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수칙들이 존재하오니 지원 전 안전수칙서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에는 개들이 낮에 비해 많이 짖기 때문에 귀마개 등을 착용해 주십시오. 어두운 밤 개들이 많이 짖는 이유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교대 인수인 개시, 동물들의 자세, 건강, 도구들의 위치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야간에 병원 구석 어두운 곳에서 네 발로 기어가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검은색 무언가를 보셨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저 생전에 개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강아지 중 콩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없습니다. 콩이라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시 목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개들을 치료하기 전 클리퍼로 털 속을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장목견들은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들의 털 속은 작은 무언가들이 살기 최적화된 곳입니다. 개는 그 무엇보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 그들을 치료하는 여러분 또한 충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근무자는 애견병원 내 강아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아지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강아지는 특히나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완전 격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치료 시에도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CCTV를 가능한 많이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고양이나 토끼 같은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이 CCTV에 포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이 포착될 경우 그 동물들이 포착된 장소를 청소해 주십시오. 이곳은 애견병원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아두십시오. 반려견이 아프다며 데려온 사람의 손톱이 붉고 그에게서 단내가 심하게 난다면 그를 최대한 빨리 내보내십시오. 아시다시피 초콜릿은 개에게 그 무엇보다 위험한 독입니다. 야간에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외상외과 치료를 받는 동물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료를 넉넉하게 비치해 놓으십시오. 이는 굶주린 무언가가 피냄새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광기에 찬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상한 개를 목격하신 경우 즉시 바닥에 엎드려 인기척을 최대한 숨기십시오. 그 개가 여러분이 주변에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멍한 표정으로 대답 없이 본인의 상처 부위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간단한 봉합수술만을 해주십시오. 과거의 기억에 이끌려왔을 뿐입니다. 개들이 간혹 자세를 잡고 하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입원하였지만 입원하지 않은 개들도 있습니다. 그중 멈멈미라는 개는 어느샌가 입원해 있으며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기에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의 존재는 몸이 필요한 법입니다. 11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그 강아지는 저희 애견병원에서 특별 입양한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에게 관심을 마음껏 표현해 주십시오. 그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연약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사실을 무시한 채 개들을 괴롭혔다면 인간도 그것에게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무 중 말을 조심하십시오. 듣고 있는 애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어떤 식으로 되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동이 트기 전 병원 내부를 간단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애견병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의 강아지 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마치 굵은 가시와 같이 뻣뻣하고 딱딱한 털을 가진 강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쓸어 모은 털 중에 저런 털이 섞여 있다면 주위를 살피며 야간 당직실로 빠르게 이동해 주십시오. 병원을 걸어 다니는데 벽에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면 눈을 절대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 병원 터에
개를 믿었다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을 너무 불신하지 마십시오. 개들이 거울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짖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해 그럴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모안과입니다. 기와의 입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출근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꼭 지켜야 할 수칙 몇 가지들을 같이 적어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진료부터 수술까지 저희 병원 내에서 진행합니다. 규모가 큰 수술일 경우 담당의로 배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배정받는 경우는 없으니 이 점 기억해 주십시오. 두세 달에 한 번꼴로 낡은 간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며 수술실로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착각일 뿐 마치 환각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 기억들은 며칠이 지난 후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지만 그 간호사에 대한 흐릿한 잔상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희 병원은 총 5층 규모로 되어 있으며 1, 2층은 데스크와 일반 진료실, 3층과 F층은 입원실, 5층은 수술실입니다. 3층과 F층에는 입원실과 비품 창고가 같이 있습니다만 F층이 아닌 4층 혹은 4층이라고 말하거나 수괴하는 자가 있다면 최대한 그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세척실로가 어깨와 등을 털어주셔야 합니다. 개안 혹은 영아과 관련된 진료는 지하 1층 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눈동자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시 환자들일 뿐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글라스, 붕대 등으로 눈을 가린 환자가 와서 세몸이라는 의사를 찾는다면 출장 중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오랜 병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것을 가져갈 것이고 세몸이라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에게 시력 검사표를 두 눈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환자를 봐주려는 간호사가 있다면 절대 환자가 그 간호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나라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들은 전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간혹 수술실에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인원이 목격된다고 하는데 그는 수술에 어떤 방해나 진행을 하지 않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보기만 한다고 합니다. 매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흰자위가 없는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2번 서랍에 있는 계피 사탕을 건네주십시오. 다른 행동이나 말을 건네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눈색을 잘 봐주십시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색깔은 상관없지만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색은 5번 수술실로 안내하십시오. 렌즈를 착용한 것일 수 있지만 판단은 5번 수술실에서 합니다. 그냥 보내십시오. 수술 후 마취가 깨지 않아 눈을 뜨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보조해 주십시오. 시각이 차단된 상태인 그들은 외부의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수술실에서는 항상 환자의 안전과 청결을 1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가 위생을 신경 쓰지 않거나 의사가 너무 위험하게 수술을 한다면 수술이 끝난 후 보안실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들만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혹 세 번째 눈을 가진 환자가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평소대로 진료를 해주십시오. 늘 다양한 눈을 보는 우리들에게만 그것이 보일 겁니다. 그는 단순히 초월했을 뿐입니다.
시력 검사를 받는 환자의 시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허나 환자의 시력이 비정상적으로 안 좋으면 검사가 끝난 후 양쪽 눈 둘 다 4.4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감염된 후의 초기 증상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료 후 공식적으로 안내한 약국으로만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타 약국까지는 매우 험난할 것이며 온갖 환각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끔 수술 후 블루필드 내시 현상으로 재방문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십시오. 파란색 점이나 올챙이 등의 모형이 보인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환자를 회복실로 데려가십시오. 수술 도중 다른 게 들어갔을 뿐입니다. 뒤처리는 회복실 담당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맡기십시오. 눈동자가 사람이 아닌 고양이나 독사를 연상시키는 환자가 온다면 간단한 처방만 해주고 돌려보내십시오. 사람보다 오래 산 동물이 사람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설화는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유아, 어린이 담당의가 있습니다. 이 담당의는 어린이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분홍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 분홍 가운 대신 빨간색 가운을 입고 있다면 그날은 어린이 진료는 받지 마십시오. 그가 어린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 말이죠. 검사실 서랍에 레이저 포인터 등 시각에 악영향을 주는 물건들이 있다면 꺼내서 숨겨주십시오. 시각을 퇴화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원내 TV에서 야구 방송이 송출될 때 현중 위칙스라는 구단의 경기가 진행된다면 TV를 종료해 주십시오. 사람의 몸 안에 별이 보인다는 사람이 온다면 즉시 사람의 눈을 천으로 가려주십시오.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능력을 가진다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됩니다. 매일 수칙서를 보며 이 수칙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수칙이 아무런 이상 없이 평범하게 보이셨다면 여러분의 눈은 아직 안전하니 안심하십시오.